병원에서 진료할 때 뭐가 궁금하세요? 물어보면 100% 첫 번째 뭘 먹어야 됩니까? 제가 영상 올리면 댓글에 100% 제일 첫 번째 무슨 음식 먹어야 됩니까? 무조건이거든요. 정말 약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먹겠지만 약을 안 먹고 내가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조절해서 최대한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음식은 무엇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하지만 의사들이, 한의사 선생님들이, 약사님들이, 심지어 영양사분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어떤 음식이 제일 위험한지 각각의 개별 음식에 대해서 대규모 연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논문이 그야말로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이런 뻔한 얘기 아닙니다. 정말 질병에는 어떤 음식이 제일 위험한지, 수명에는 어떤 음식이 제일 영향이 큰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약 개수를 줄일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 정답, 거기다가 간단하게 하는 방법까지 마지막에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싹땡입니다. 자, 그래서 요 논문이고요. 요거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래서 논문 제목이 전 세계 195개국 거의 다죠. 여기에 식이위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음식 15가지입니다. 자, 섭취가 부족해서 많이 먹어야 되는 거 10개, 많이 먹고 있어서 줄여야 되는 거 5개예요. 요 15개가 이 두 가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장애 보정 수명, 그 다음에 조기 사망이에요. 이렇게 연구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을 보는 그 두 가지 항목, 장애 보정 수명이 있고 조기 사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대 수명이 80이다. 8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70에 죽었다. 이러면 10년 조기 사망한 거죠. 요 10년의 조기 사망한 거에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고, 그 다음에 장애 보정 수명은 뭐냐면 우리가 70에 돌아가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60부터 중풍이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수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60부터 80까지 20년이 장애 보정 수명인 거예요. 이걸 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영구히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질병에 걸린 나이가 장애 보정 수명인데 여기에 어떤 음식들이 관여를 했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수명, 요거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래 살려면 무슨 음식 먹어야 되는가가 조기 사망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무슨 음식 먹어야 되는가가 장애 보정 수명이라는 거죠. 그거를 조사했고, 질병은 전염성 질환은 제외했습니다. 자, 음식 1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게 먹고 있어서 많이 먹어야 되는 게 과일, 채소, 콩류, 통곡물, 견과류, 우유, 칼슘,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뭐 요 5가지 어차피 포함되는 거지만 식이섬유라고 또 따로 분류를 했고요. 오메가3.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불포화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메가6를 따로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랬고 이제 많이 먹어서 줄여야 되는 게 적색육, 가공육, 가당음료, 그다음에 트랜스지방, 그 다음에 나트륨. 이렇게 5가지 해서 총 15가지를 조사를 했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술, 담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술, 담배 넣으면 술, 담배가 제일 안 좋다 나오겠죠, 당연히. 자, 각각의 최적의 섭취량은 다음과 같고, 각각의 지역별로 이 15가지 음식들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전 세계고,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고소득 국가로 분류가 됐어요. 여기 이제 네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를 조사를 했고, 자, 그거를 쫙 이렇게 어떤 음식들이 어떻게 영향을 몇 프로 미치고 뭐 어떻게 돼서 얼마나 먹고 있으니까 얼마를 줄여야 되고 건강 영향에는 질병은 어떤 영향이 있었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쫙 계산을 해보니까 최종 결과 전 세계적으로 2017년 한 해 1100만 명이 음식 때문에 사망했어요. 자, 그리고 2억 5,500만 명이 음식 때문에 장애, 즉 질병이 생겼어요. 자, 1년에 이만큼입니다. 1년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사망도 음식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세계 최하위권이었고, 질병도 음식이 영향을 미치는 게 세계에서 거의 가장 제일 낮았어요. 자, 2017년 기준으로 질병에는 음식이 8.7%밖에 관여를 안 했고요. 사망은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한 14% 정도밖에 음식이 기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먹고 있다.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8%, 14%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이 그래도 제일 위협적인지는 결과를 끝까지 봐야겠죠.
그래서 그 궁금하신 15개 항목,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결과부터 볼게요. 어떤 게 영향이 제일 컸는지. 자, 사망에는 첫 번째가 나트륨, 소금이었어요. 소금 많이 먹는 게 전 세계 사망의 1번, 첫 번째 가장 나쁜 식습관 원인 1위였고요. 두 번째가 통곡물을 적게 먹는 거, 세 번째가 과일을 적게 먹는 거, 네 번째가 견과류 적게 먹는 거, 다섯 번째가 야채 적게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금을 많이 먹어서 1년에 320만 명이 사망했고요. 통곡물을 적게 먹어서 전 세계적으로 310만 명이 사망했어요. 자, 과일을 적게 먹어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250만 명이 사망했어요. 자, 사망 이유는 심혈관 질환, 암, 당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고요. 자, 장애, 질병은 어떤가? 자, 1, 2위만 바뀌었습니다. 1위가 이제 통곡물 부족이 질병에는 영향이 제일 컸고, 두 번째가 나트륨이에요. 그 다음에 과일, 견과류, 채소 순서였고, 그래서 2017년 한 해에만 통곡물 섭취 부족으로 8,200만 명이 장애, 즉 질병에 걸렸어요. 나트륨을 많이 먹어서 2017년 한 해에만 7천만 명이 질병, 장애가 걸렸어요. 그게 심근경색 중풍이죠.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암, 당뇨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하지만 전 세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고소득 국가 4개국의 데이터를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미국인들처럼 먹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떤 음식군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프가 그게 이 그래프예요. 자, 우리는 여기 아시아 태평양 고소득 국가 요거를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답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이번 영상의 진짜 정답입니다. 자, 우리 지역, 브루나이,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네 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고소득 국가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요 네 나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을 보면 수명의 15%의 음식이 기여를 했고 질병의 9%의 음식이 기여를 했는데 수명에는 소금 많이 먹는 게 1등, 통곡물 적게 먹는 게 2등, 과일 적게 먹는 게 3등이었어요. 질병에는 똑같습니다. 소금 많이 먹는 게 1등, 통곡물 적게 먹는 게 2등, 과일 적게 먹는 게 3등이었어요. 수명, 질병 똑같이 소금 많이 먹는 게 가장 위험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건 전 세계랑 거의 같기 때문에 1, 2, 3위 말고 조금 밑에 있는 순위가 낮은 항목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는 조금 더 영향이 컸던 음식들은 없나? 그거를 보면 자, 수명에는 우리 지역에서 특히 요 칼슘이 좀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보다 칼슘을 유독 안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자, 질병에는 우리 지역이 가당음료가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콜라 같은 걸 많이 먹는 게 질병의 영향이 좀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전체 결론을 세 가지로 딱 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음식 3대 악의 축이 첫 번째 소금 많이 먹는 거, 두 번째 통곡물 적게 먹는 거, 세 번째 과일 적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어느 나라나. 자, 그래서 이런 3대 악의 축이 음식으로 인한 사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음식으로 인한 질병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오래 살려면 소금을 적게 먹고 안 아프고 오래 살려면 통곡물을 많이 먹어라 가 전 세계 평균적인 정답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고소득 국가 네 나라의 평균을 내보면 오래 살려면 소금을 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역시 소금을 줄여라. 둘 다 소금 줄이는 게 가장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칼슘을 좀 더 많이 먹어줘야, 그러니까 우유, 멸치 이런 걸 좀 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먹어줘야 오래 살 수 있고 가당음료, 그러니까 콜라 같은 걸 줄여야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요 세 가지가 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3대 악의 축 세 가지 음식 관리하는 법 짧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소금 줄이는 방법. 소금 줄이는 방법 제가 영상 한 편으로 굉장히 자세하고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냥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 말씀 좀 드려야 되는 게 최근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무려 10년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소금을 적게 먹은 그룹과 많이 먹은 그룹 사이에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게 엄청나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 많이 나와서 저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굉장히 많이 댓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가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 논문 바로 볼게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을 제가 깔끔하게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14만 명 엄청난 대규모의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데이터를 가지고 10년 관찰했고, 그게 나트륨 섭취량, 칼륨 섭취량, 그 다음에 나트륨 대 칼륨 비율, 이렇게 세 가지 차이에 따라서 10년 뒤에 총 사망률과 심혈관 사망률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관찰했더니 요 세 가지 중에 칼륨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총 사망률과 심혈관 사망률을 줄이는 걸로 나왔고, 나트륨하고 나트륨 대 칼륨 비율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 논문 자체에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자, 요 분석이 요겁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을 우리나라는 대부분 김치나 된장 같은 야채나 콩류를 통해서 섭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더라도 거기에 딸려오는 야채와 콩 때문에 아마 건강하지 않았을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인이 뭐 비만하지 않기 때문에 염분 민감성이 좀 낮을 수 있다, 뭐 그런 이 논문에서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자,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2,500ml 밖에 안 됐어요. 자, 저는 요게 좀 상당히 이상하던데, 2005년에 우리나라 소금 섭취량 평균이 2,500이 아니고 5,200ml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자, 요게 왜 그런지는 또 그 다음에 잘 나옵니다. 자,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이 논문 자체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 논문의 한계로 이 소금 섭취량을 24시간 소변 데이터로 기록하지 않고 설문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지를 가지고 소금 섭취량을 검사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기억에 오류가 있겠죠. 그리고 소금 함량이 모든 음식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소금 섭취량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처음 그 섭취량만 기록하고 10년간에는 그 변화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이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금하고 사망률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논문을 쓰셨던 교수님께서 소금하고 사망률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소금하고 사망률이 관련이 있는 건데 왜 우리는 관련이 없는 걸로 나왔을까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사망률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소금하고 사망률이 관련이 없는 걸로 나온 우리나라 논문이 한편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 논문이 물론 가치가 있죠. 하지만 이미 사실은 이런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소금 섭취량과 사망률 관련이 없다는 논문들이 많지만, 소금 섭취량과 사망률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100배, 1000배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사망률이 늘어나는 게 맞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후속 연구들을 더 보는 거지, 이 논문 한 편이 나왔다고 해서 소금 많이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결론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저염식 영상에서 소금 줄이는 게 금연만큼 건강에 좋다고 설명드렸죠. 그 근거가 되는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자, 매사추세츠 의학회에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저염식의 효과를 연구해 보니까, 자, 하루에 소금을 3g 줄이는 게 심혈관 질환이 혈압약만큼의 효과가 있고 사망률도 혈압약하고 맞먹죠. 더군다나 흡연을 50% 줄인 효과와 사망률의 감소 효과가 맞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심혈관 질환은 거의 50%가 아니라 100% 금연한 것과 맞먹겠죠. 이게, 자, 보세요. 제가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고 강조한 그 스타틴, 자, 콜레스테롤 높아서 스타틴 먹은 사람들의 심혈관 예방 효과보다 소금을 3g 줄인 게 더 커요. 더 큽니다. 심지어 사망률은 스타틴이 0.3%밖에 못 줄였는데 소금을 3g 줄이면 2.6에서 4.1%의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스타틴 제가 아무리 음식 조절을 해도 콜레스테롤 높아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어요. 근데 저 어쩔 수 없이 먹는 저 강력한 콜레스테롤 약보다도 소금 3g 줄이는 게 훨씬 더 강력해요. 심혈관 예방을 줄이고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린 콜레스테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줄이는 영상 3편이 조회수가 물론 감사하게도 30만, 20만 이렇게 나오는데 저음식 실천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9,300이에요. 9,300. 1만이 안 됩니다. 1만이. 근데 뭐라고 했죠? 제가 소금을 3g 줄이는 게 스타틴으로 사망률 줄이는 효과의 10배입니다. 10배.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안 아프고 싶으세요? 병원 안 가고 싶으세요? 약 안 드시고 싶으세요? 소금 줄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혈전 싹 녹아내리는 청경채 주스 이런 영상, 여태까지 본 건강한 음식 먹는 영상 그 효과 100개, 1000개 전부 다 합쳐도 소금 3g 줄이는 거에 절반도 안 돼요. 자, 혈압약과만 먹는 게 바로 저염식 3g 효과거든요. 수명, 질병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싱겁게 먹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영상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낮추는 영상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조사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소금 줄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음식 조절, 통곡물 많이 먹기. 자,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짜만 하나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게 내가 먹는 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주일은 현미밥, 일주일은 통보리밥, 일주일은 콩밥 이렇게 번갈아 먹으면 그냥 평소대로 밥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건 물론이고 수명도 늘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과일 많이 먹기. 요거 지난 시간 당뇨 환자 과일 먹는 법에서 당뇨 환자는 사고로 치면 하루에 남자는 3분의 2, 여자는 3분의 1 매일 드시면 되고, 배로 치면 남자는 반개, 여자는 4분의 1개 매일 드시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당뇨 아닌 일반 비당뇨인들은 좀 더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그냥 사과 1개 매일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대신에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돼요. 껍질에 식이섬유랑 몸에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반드시 껍질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서 음식이 수명과 질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장 대규모로 연구된 논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고, 결론은 소금이 가장 위험한 거였다. 소금을 줄이는 게 혈압약과 맞먹고 콜레스테롤 약의 효과의 10배다는 최종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세 줄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